7년 전쟁. 이 책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난 7년간의 동아시아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명나라와 외의 상황과 조선의 상황을 골고루 알려주며 국방에 신경 쓰지 않은 국가의 비참함을 경고해준다. 책의 앞부분에 여러 증거 사진과 당시의 문서들이 들어있어 작가가 얼마나 자료 수집에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다. 긴 이야기이지만 아주 간략하게 줄거리를 살펴보면 1587년 선조 20년 9월 7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반 전에 경삼감사 권극지가 조정에 급한 보고를 올렸다. 스시마 도주인 소요시시게가 다치바나 야스스라라는 자를 특사로 보내 일본의 왕이 아시카가 요시아키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는 보고였다. 당시 일본은 이름뿐인 천황을 대신하여 권력을 장악한 장군가가 대외적으로 왕으로 행세하였다. 1378년에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되고 아시카가 성씨가 막부의 장군으로 국가를 다스렸으나 15대 장군인 아시카가 요시아키는 오다 노부나가의 힘으로 수군이 되었으므로 노부나가의 강한 힘을 견제하며 결국 노부나가와 충돌하여 수군 자리에서 쫓겨났고 250년간의 무로마치 막부가 몰락한다. 실권을 장악한 오다 나부나가는 신복인 아케치 미스히데의 반란으로 죽게 되고 그 반란을 평정한 또 다른 신복인 히데요시가 일본을 거의 통일하게 되어 실질적인 일본의 통치자가 되었다. 당시 일본에는 천주교가 유입되어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고 있었는데 히데요시의 신복 중 고니시 부자가 있었다. 그들은 원래 오사카 남방에서 약재를 다루는 무역상이었는데 히데요시의 신하가 되어 아버지 류사는 히데요시의 비서로 격리를 맡았고 아들인 유키나가는 군수장교를 맡았다. 천주교도였던 이들은 스시마에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는데 고니시 유키나가의 딸 마리아가 스시마의 도주 소요시토시의 부인이 되어 사돈이 되어 스시마와 유키나가의 인연이 깊었다. 히데요시는 일본을 거의 통일하자 서서히 조선과 명나라를 쳐들어갈 생각을 갖게 되는데 당시 조선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조선을 치는 것은 어린아이 팔 비틀기 정도라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이 항복을 하고 나오면 군사를 주둔하고 통치하고 명나라로 들어갈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기를 반대하는 유키나가와 그의 사위 소요시토시가 히데요시와 조선 양쪽에 다른 말을 하여 속이는 계책을 썼기 때문이다. 히데요시에게는 조선에서 항복하는 사신들이 오는 것으로 꾸미고 조선에는 일본의 국왕이 새로 등극하였으니 통신사를 파견하도록 중간에서 이를 꾸민 것이다. 유키나가가 전달한 히데요시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를 준비하여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통신사로 간 사람이 김성일, 서장관 허성, 상사 황윤길이었다. 이 세 명을 수행하는 수행원과 배를 운행하는 격공까지 총 300명이 넘는 인원이 통신사로 일본에 가게 된다. 조선으로 돌아온 3사는 임금 선조께 일본이 침입할 것임을 고하나 김성일은 일본이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며 그나마 전쟁 대비를 하려는 의견을 모두 거두게 만들었다. 일본은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려는 의도가 공공연하게 조선에 전해졌으나 이를 사람들은 믿지 않고 전쟁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1592년, 선조 25년, 임진년 1월 5일 히데요시는 3월에 조선으로 출병할 군사의 편성을 발표한다. 제1군부터 9군까지 총 15만 8,700명으로 출전 부대를 편성하였다. 마침내 1592년 4월 12일 제1군 고니시 유키니가의 선봉 1만 8,700명이 700여 척의 군선을 이끌고 부산항으로 들이닥쳤다. 부산 첨사 정발은 부산성으로 들어가 성을 수비하였는데 부산성은 300호의 작은 석성이었다. 부산성은 일본의 제1군에 포위되었다. 준비가 되지 않은 군대를 상대로 일본군은 3시간 만에 부산성을 함락시키고 부산성의 사람들은 몰살을 당한다. 일본군은 또 서진하여 서평포, 다대포를 공격하였다. 서평포도 적의 수중에 떨어지고 곧이어 다대포도 적의 수중에 떨어지고 유키나가 군은 동래성으로 진격한다. 동래성을 지키던 동래부사 송상현은 동래성 전투에서 끝까지 성을 지키다 전사한다. 동래성도 점령한 일본군은 다시 김해로 전진한다.
김해부사 서예원은 이영이라는 선비에게 부탁하여 동문을 맞게 하고 병사를 모아 성을 지켰으나 일본군에 패하여 김해성의 남녀노소 1,000명은 몰상당하고 김해성도 함락된다. 일본 제1군은 동래, 양산, 밀양, 대구, 선산, 상주, 충주를 잇는 중로로 북상하고 제2군 22,800명은 부산에서 양산, 울산, 경주, 문경, 충주를 잇는 동로로 북상하였다. 부산 웅천, 그리고 낙동 강구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온 일본군은 제1군에서 9군까지 15만 8천여 명의 병력이 조선으로 물밀듯 올라온다. 4월 20일엔 밀양도 적의 수중에 떨어지고 파죽지세로 적은 서울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이 일을 경상도 순변사로 임명하고 군사를 모아서 일본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리고 애초부터 일본이 침입하지 않는다며 임금을 안심시켰던 류성룡을 도체찰사로 임명하고 북상하는 일본군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린다. 문인으로 전쟁을 잘 모르는 류성룡은 신립을 추천하여 신립은 삼도 순변사로 임명된다. 경상도 순변사 이일은 문경에서 일본군에 패하였고 신립장군은 기병 3천을 이끌고 충주로 향했다. 도중에 모집한 병사들을 합하여 총 8천의 병사가 충주에 주둔했고 일본군에 패한 이일이 충주의 신립에게 합세하였다. 일본군이 조령으로 몰려오자 신립은 탄금대를 중심으로 포진하여 적과 결전을 벌이고 이 탄금대 전투에서 조선군 3,000명이 전사하고 신립과 그의 부하 김여물 등이 모두 전사하였다. 충주의 패전 소식을 접한 조정에서는 임금의 피난을 결정하였고 4월 30일 새벽에 선조와 광해군, 신성군, 정원군과 종친들 그리고 삼정승과 육조의 고관들이 말에 올라 피난을 떠나 개성으로 향한다. 궁의 주인이 떠나자 도둑들이 궁에 침입하여 약탈이 자행되었다. 5월 3일 일본 제1군과 제2군은 서울에 수비대가 없음을 확인하고 남대문과 동대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수도 서울을 점령하였다. 일본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임금을 사로잡아 항복을 받아낸 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생각이었으나 이미 서울에는 사람이 다 피난을 가고 빈 수도였으므로 그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게 된다. 1군과 2군의 뒤를 이어 3군과 4군, 그리고 8군이 서울로 들어와 7만 4천여 명의 서울 도성 안팎으로 들끓었다. 서울에 집결한 일본군은 조선의 팔도를 각각 할당하고 할당받은 지역을 정복하고 조선을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한다. 이른바 팔도 분할점령안으로 제1군 고니시 유키나가는 평안도, 제2군 가토 기요마사는 함경도, 제3군 구로다 나가마사는 황해도, 제4군 모리 요시나리는 강원도, 제5군 후쿠시마 마사노리는 충청도, 제6군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전라도, 제7군 모리 데루모토는 경상도, 제8군 우키타 히데이에는 서울과 경기를 배정받았다. 서울을 차지한 일본군은 며칠이 지나자 주변으로 들락거리며 빈집을 털기도 하고 산에 피난을 간 양민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하는 등 횡포가 더욱 극심해졌다. 한편 서울이 함락되자 양주로 피신한 부원수 신각 장군은 함경도에서 서울로 군사를 몰고 오는 남병사 이혼과 합세하여 피란민들을 괴롭히는 일본군을 공격하여 게릴라전을 펼친다. 훌륭하게 게릴라전을 지휘하던 신각 장군을 모함한 도원수 김명원의 상소로 인하여 신각 장군은 어명을 받고 사형을 당한다. 6월 13일 임금은 명나라에 출병을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평양을 떠나서 박천을 거쳐 가산으로 이동하여 의주에 도착했다. 명나라 장수 조승훈의 기병 1,800기가 압록강을 건너 의주로 입성하였다. 그들은 명목상 일본군과 전쟁을 위한 파병이었으나 그들이 의주에서 3일간 머무르며 술을 마시고 민가를 습격하고 부녀자들을 강간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다시 명나라로 돌아갔다. 나라를 잃은 국가의 백성을 지켜줄 사람은 없었다. 비굴하게 군사를 요청하는 상황에 도움을 줄 줄로 알았던 명나라의 군사가 일본군과 다름없이 막대한 피해를 주자 기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꼴이 되었다. 한편 바다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순신이 판옥선의 도면을 보고 거북선을 복원하는 작업을 해두었었기에 일본군이 침략한 후에 거북선을 실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강력한 수군으로 바다에 일본군을 쓸어버린 이순신이 바다에서 활동했다면 육지에서는 의병들이 일어나 소규모 국지적인 유격 전술로 일본군을 조금씩 압박해 들어갔다. 조선에서 제일 먼저 의병을 일으킨 사람은 경상도 의령현 돈지에 사는 곽재우 장군이다. 그는 일본군이 부산에 들어온 13일이 9일 지난 4월 22일에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을 괴롭혀왔다. 의병의 숫자가 1000명이 넘자 지휘관의 의복은 알아볼 수 있는 색으로 변경했고 곽재우는 예전에 부친과 함께 명나라에 갔을 때 명나라 황제가 하사한 붉은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홍의장군이라 불렸다. 일본의 팔도 분할점 영안에 따라 군사를 나누어서 각 지역을 담당하게 되자 전쟁의 양상은 달라졌다. 15만의 병력이 한 곳을 지나가며 모든 것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산된 군사력으로 일부 지역을 담당하게 되자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의병들에게 퍼지게 되었다. 정인홍, 김면, 김준민 등이 대대적으로 의병을 모집하여 병사를 단련하고 일본군을 공격하였고 경상좌도 권응수도 의병을 모집하여 신령과 영천에서 유격전을 지휘했다. 권응수의 의병은 빼앗긴 영천성을 탈환하여 조선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전라도에서도 의병이 일어나 광주 목사 권율과 동북현감 황진의 관군과 함께 일본군을 공격했다. 호남에서는 사람들의 스승으로 우러름을 받는 고경명이 의병을 일으켜 많은 의병을 모았다. 명나라에서는 조선의 호감을 가진 석성이 황제를 설득하여 조선의 군대를 파병하게 하여 7월 7일에 명나라의 조승훈이 3900기의 기병이 의주에 당도한다. 조선군과 명의 기병부대가 합세하여 평양의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좁은 길과 집들이 촘촘히 붙은 평양 시내의 특징 때문에 기병은 힘들 쓰지 못하고 조승훈의 부대는 패하여 평양 전투는 반나절 만에 일본의 승리로 돌아갔다. 명나라의 군대가 패하자 명나라에서도 일본군이 명으로 쳐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일어난다. 명나라에서는 사람들에게 좋은 계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전국 각처에 방안을 내놓을 것을 방으로 붙여서 의견을 구했다. 조선을 회복하는 계책을 내놓는 자에게는 1만 양과 100짝의 자귀를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이 방을 보고 나선 사람이 심유경이란 사기꾼이다. 심유경은 석성을 만나서 자신의 계책을 털어놓고 전쟁을 차일피일 이끌고 명나라를 침입의 위험으로부터 시간을 벌게 하겠다는 안을 내놓는다. 그리하여 심유경은 병부상서, 국방부 장관, 석성의 지원을 받으며 유격장군이라는 직책을 받고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양의 적진으로 찾아 들어간다. 8월 17일 조선 의주에 들어간 심유경은 먼저 조선의 임금을 만나 후한 대접을 받은 후 말을 달려 일본이 점령한 평양으로 달려갔다. 9월 1일에 평양에 당도한 심유경은 고니시 유키나가를 만났다. 그 둘은 전쟁을 중단시킬 협상을 피해 국가인 조선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그들끼리 약속했다. 일본은 대동강 이남을 차지하고 조선은 대동강 이북을 차지한다는 것이었다. 주인이 내어주지 않는 땅을 그들끼리 갈라서 나눠 갖는 것이었다. 심유경은 그 의견에 동의하고 다만 북경의 조정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시일을 끌려고 했다. 한편 9월에는 황해도에서는 이정암이 의병을 이끌고 연안성을 점령한 일본군을 몰아내고 연안성을 수복하여 호남과 의주를 연결하는 해상 통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바다에서는 이순신 함대가 일본 수군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 전쟁으로 인한 보급품과 식량을 싣고 많은 적선들이 부산을 통해 드나들었다. 이순신과 이억기의 연합함대는 146척으로 부산의 외선을 공격한다. 외선은 우리보다 3배가 많은 470여 척이었다. 이 부산해전에서 이순신 함대는 적선 120여 척을 격파함 큰 승리를 거둔다. 심유경이 북경으로 돌아간 후 명나라에서는 보바이의 난이 평정되었다. 그리하여 명에서는 군사를 조선에 파병한다. 조선군과 명나라의 연합군은 5만 7천 명으로 그들은 평양성으로 진격하여 평양성으로 갔으나 그곳에 심유경과 유키나가의 비밀 협약이 이루어져 명과 일본의 전쟁이 없이 일본군이 평양성을 빠져나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명나라의 사령관인 이여송은 그대로 따른다. 그리하여 평양성의 일본군은 조용히 성을 빠져나가고 평양성에는 조선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명나라는 이런 비밀을 숨기고 전쟁을 승리했다는 증거가 필요하여 평양성에 들어가 남아있는 조선 양민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칼로 죽이기가 힘들어지자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태우고 또 많은 사람을 대동강 얼음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사람들을 강제로 수장시켜 죽여버렸다. 당시 1만 명이 넘는 조선 사람이 평양성에 있었는데 명군에 의해 전부 죽임을 당하고 살아서 도망친 사람은 1225명이었다. 1만의 양민을 무참히 사륙하고 일본군을 뒤로 빼돌려 무사히 살려준 명군의 소식은 조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다. 명나라의 사령관인 이여송은 여석현에 포진하고 있던 다카카게의 부대에게 공격을 당해서 4,000명의 병사들과 말이 전멸하고 이여송은 살아남아 명으로 도망을 쳤다. 전라도 이치의 전투에서 승일한 권율은 전라감사로 승진하여 서울로 이동하고 행주산성에 들어갔다. 이때 일본군 제8군 우키타 히데이에의 1,000병력이 행주산성을 공격하였으나 권율이 지키는 행주산성은 일본 측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승리를 맞게 된다. 일본군은 일본으로부터 바다를 건너오는 보급품이 이순신에 의해 차단당하고 조선에서는 보급품을 구할 수 없게 되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게 된다. 이때 유키나가는 심유경을 지목하여 명나라의 회담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심유경은 다시 유키나가와 둘만의 비밀 회담을 갖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둘은 일본의 왕과 명의 황제를 모두 속이는 방법을 생각해낸다. 명과 일본은 합의하여 일본군이 부산까지 군을 물리고 명과 조선은 휴전에 돌입하여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두 명의 왕자가 인질로 잡혀 있으니 이 둘을 석방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진행되면 일본은 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일본군은 유키나가의 제의에 따라 두 왕자를 볼모로 해서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만약 조선군이 공격을 하려고 하면 두 왕자를 앞세워 공격을 막으며 이동했다. 그런데 일본에서 히데요시는 명나라가 확평을 적극적으로 나서자 입장이 바뀌어 전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한 지역을 아주 본보기로 폐허로 만들라는 명을 내린다. 정유년에 히데요시의 동원령으로 소집된 군사는 총 12만 1천여 명으로 정유년에 일어나 정유재란으로 불린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논개의 이야기는 이 정유재란이 일어난 진주의 이야기이다. 두 차 조선정벌군이 진주를 습격하자 7,000명의 조선군은 맹렬히 항전하였다. 12만과 7천의 대결은 9일간의 긴 싸움으로 막을 내리고 진주성이 일본군에게 함락된다. 일본군은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진주를 생명이 없는 폐허로 만들기 위해 모든 생명과 건축물 등을 죽이고 불태웠다. 진주성을 함락한 일본군은 폐허가 된 지역에서 버티기 위해 경상도 남해안 일대에 일본식 성을 쌓고 장기전으로 버티기에 들어간다. 이로써 전쟁은 다시 소강 상태로 들어간다. 서울을 떠난 선조가 17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 궁으로 들어갔다. 명에서는 심유경을 다시 일본군에 보내서 전쟁을 종식시킬 협상을 진행한다. 그런데 심유경은 유키나가를 만나서 문서를 조작하고 일왕과 명왕을 함께 속여 전쟁을 멈추게 할 엉뚱한 속임수를 짠다. 히데요시가 항표, 항복문서를 보냈다고 속이고 그걸 심유경이 작성한 후 명나라 황제에게 제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항표가 가짜임을 눈치챈 조선에서는 사명대사를 통해서 일본군과 접촉하여 진짜 히데요시가 요구한 사항을 기요마사로부터 받아낸다. 그리고 이 진짜 내용을 조정해 보낸다. 그 진짜 요구 문서를 들고 석성과 친한 홍순원이 석성을 만나서 전해주지만 석성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 진짜 문서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의 히데요시가 명나라의 황제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기를 청한다고 명의 황제를 설득하여 히데요시를 왕으로 책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그 와중에 사명대사는 가토 기요마사를 만나서 심유경과 유키나가의 협약이 사실이 아님을 알려준다. 명나라 황제도 심유경이 사기를 친 것을 알고 그를 체포하라는 명을 내리고 심유경은 일본에 망명을 요청한다. 그러는 사이에 일본에서는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된다. 전쟁을 강제로 진행한 왕이 죽게 되면서 일본군은 비밀리에 군대를 후퇴하여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외교적 협상을 진행한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조선 수군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다. 노량해전으로 알려진 이 최후의 전투에서 이순신은 적의 총을 맞고 전사하지만 후퇴하는 일본군을 공격하여 많은 외선을 격파하였다. 히데요시가 죽은 후 장장 7년간의 전쟁이 막을 내린다.